네, 안녕하세요. 테슬라크맨입니다. 오늘은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오늘 트위터 상에서 테슬라 투자를 좀 조심해라는 뜻에서 올려져 있는 글을 좀 봤어요. 그래서 그 글의 요지가 2020년도에 시스코가 있었고, 그게 이제 그때 당시 고점 대비 아직도 회복이 안 되었다. 그리고 그 시스코가 성장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계속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스코는 아직도 전고점 회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이 어떻게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시스코도 보면은 2000년 닷컴 버블 되기 전에 주가가 매년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닷컴 버블 당시에 이제 2000년도 3월달 최대치 찍었을 때 이제 시스코는 주가가 80.06으로 올타임 하이를 찍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TTM PER, 그러니까 과거 12개월 기준의 이제 PER이 이제 196으로, 그때 당시 이제 10대 메가캡 중에서도 시스코가 독보적인 PE 1등이었어요. 2등이 오라클로 PE가 이제 148이었거든요. 2등과의 PE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시스코가 22년이 흐른 지금 시스코의 주가는 이제 저번 금요일 기준으로 55.15로 아직도 MDD가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시스코도 계속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스코 주가가 이렇게 아직도 바닥에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TTM PER 이제 농객 기준으로는 사실 196만큼은 안 돼요. 현재 130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농객과 갭의 차이가 거의 뭐 99.9%가 이제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이죠. 이제 경영진 주가 보상 때문에 이제 갭과 농갭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이제 상쇄가 될 거라서 농갭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다른가를 제가 좀 봤어요. 일단은 주가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 게 맞아요. 그래서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을 받는데, 최근에 메타를 보거나 그 넷플릭스를 보더라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지만 가이던스가 말아먹어서 주가가 하루 만에 20%팍 떨어졌죠. 이제 장 후에. 메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는 더 심했죠. 실적이고 가이던스 다 박살났죠. 그래서 이제 장후에 그것도 25% 가까이 떨어졌는데,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성장 동력을 잃는다면은 뭐 20% 하루 만에 떨어지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럼 한번 봅시다. 시스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2000년 이후, 이제 2000년 이전에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이제 5년 주기로 제가 이제 CAGR을 뽑았어요. 이게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라고 이제 연평균 상승률인데 이거 5년으로 뽑아봐야 되거든요. 그 95년부터 2000년까지는 닷컴 버블 전까지는 매년 48% 평균적으로 올랐어요. 그럼 괜찮은 거 맞죠? 하지만 테슬라는 훨씬 더 올랐지만 과거 5년을 봐도. 하지만 문제가 뭐냐?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딱 터질 시점에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넷인컴 기준으로 2005년까지 2004년까지 5년간 연평균 13%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것도 최근 2000년 이후에 3년간은 마이너스 역성장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5년부터 5년, 2010년부터 5년, 2015년부터 5년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하나, 둘, 서희, 너희 네 번을 보면은, 세 번을 보면은 이게 거의 뭐 2%, 3%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게 뭐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1.7% 연평균, 그리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0.2% 연평균. 그나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6.7% 연평균 올랐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가치주보도 못한 성장입니다. 이것만 봐도 시스코는 정말 해커프입니다. 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002년, 제가 이제 2020년부터 해서 이제 5년 연평균 7.6% 이거를 이제 7.8% 적어놨죠. 사실 2021년도부터 5년간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뽑아왔어요. 이제 연평균 7.8%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제 5년간 그 이제 예측치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점은 과거 20년 동안은 연평균 성장률이 정말 그 어떤 가치주보다도 못했던 그런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시스코는 주가가 회복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향후에 연평균 6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죠. 월가의 컨센 기준으로도 30%가 예상되고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시스코랑은. 그리고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스코는 옛날에는 정말로 이제 경쟁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인터넷 버블이 터질 시점에서 아마 경쟁자가 좀 많이 생겼나 봐요. 지금도 경쟁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성장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제 그리고 이제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은 솔직히 전 두 가지로 봐요. 이제 성장률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대변할 수 있는 매출 이제 일단 영업이익률 이제 단기 순이익률이 낮으면은 매출로 좀 찍어 눌러야 됩니다. 하지만 시스코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매출액 자체가 50빌리언 달러밖에 안 돼요. 지금의 테슬라보다 낮아요. 지금의 테슬라보다. 2021년 전체 테슬라의 이제 매출액이 53빌리언이었거든요. 전기차 시장 6%밖에 지금 침투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코는 지금 그것보다 못해요. 시스코는 지금 클 만큼 컸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과거 20년 쫙 보면은 20%도 안 돼요. 최근에 20%좀 넘었죠. 이 영업이익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단기순이익률 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4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약 이제 16% 15% 정도 나왔고 근데 이게 넷인컴 그 농갭으로 넷인컴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것보다 좀 더 높아요. 네, 한 16% 나오고요. 이제 내년에 기준으로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이제 160만 대를 팔고 그리고 이제 차량 단가를 대당 5만 3천 달러에 판다고 예상하면은 자동차만으로도 85빌리언 달러를 이제 매출액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제 넷마진 단기 순이익률 농갭으로 16% 이상이 예상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도 내년에도 그래봤자 전기차 침투율은 10%밖에 안 될 것이고 10%도 안 될 것이고 한마디로 이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치였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어요. 닷컴 버블 당시에 10년물 이제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6% 수준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지금 막 미친 듯이 폭등했다 하더라도 지금 2%도 안 되잖아요. 1.9%인가 그런데 이게 어닝에서 400 베이시스 포인트나 차이 나요.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시 시스코가 닷컴 버블 당시에 이제 P가 196이었어요. 그럼 어닝 일드가 190분의 1이 되죠. 거기에서 이제 그 10년물 금리 이제 채권 수익 600을 빼면은 마이너스 550 베이시스 포인트예요. 지금으로 봐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150 베이시스 포인트로 이거는 한 해가 땅 차이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 시스코와 지금 테슬라를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잡히지가 않아서 뭐 채권금리 난다. 이제 미국 그 기준금리를 뭐 한 번에 0.5%씩 네 번씩 올린다거나 뭐 0.25씩 7번 8번 오르면은 당연히 이제 매크로장으로 인해서 매크로장이 정말 안 좋아져서 주가는 조금 박살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때랑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르다.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테슬라의 성장률이 시스코처럼 될 것 같으면은 나오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남아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뭐 매수나 뭐 매도 추천 절대 아니고요. 저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급하게 찍는다고 조금 두서가 없을 수 있는데 네. 뭐 오늘 주말 좋은 주말 되시고 예 감사합니다.